전통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악 전치부의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 식립해서 마무리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자분이 과거에 지금 구강수견인데요. 42번, 22번 지대치를 이용해서 4유닛 브릿지가 되어 있는 상태셨는데, 지금 보시면 잇몸이 부어 있는 상태로 흔들린다 라는 호소를 하셨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측면에도 보게 되면 잇몸이 부어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특히 설측에서 보면 잇몸이 부어 있으면서 퍼스가 나오고 그런 상태셨습니다. OPG 모습인데요. 지금 OPG를 보게 되면 32, 42 지대치로 4유닛 브릿지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 특히 이 33번 쪽에 치조골의 흡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표준 촬영인데요. 표준 촬영을 보시게 되면 42번은 측은 천 부위만 뼈가 살짝 남아 있고 거의 다 이제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32번 쪽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33번 경계 부위 인접골까지 다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치료를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셨는데, 진단은 일단 만성 복합 치지움으로 진단하에 두 치아를 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이 가능하다면 발치 즉시 식립으로 시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문제는 이 33번 쪽이 워낙 골파괴가 심하기 때문에 42번 쪽은 발치 즉시 식립을 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사실 32번 쪽은 부담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립 위치를 31번 자리에 심는 쪽으로 고려를 좀 하게 됐고요. 32번 발치한 자리는 일종의 발치와 보존술,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해서 그 33번과 31번 식립된 사이에 뼈가 차게끔 유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레벨이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치료 계획 부분에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42번은 임플란트가 43번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43번 임플란트와 또 너무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잘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 식립하고 고리식을 하고 임시치아는 플리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지내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문제는 이 33번 견치도 동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동요도가 있는 치아 주변에 여기에 고리식을 하면 골아대기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33번과 34, 5번을 스플린트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치주 고정술인데 와이어를 이용해서 레진 본딩을 해서 스플린트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 과정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발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동요도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흔들어서 발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34, 5번 부위는 와이어 레진 스프린트로 고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발치를 한 후에 이제 플랩 디자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지금 43번은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저쪽이 조금 임플란트 부위라 그쪽을 열지 않는 게 좋죠. 반면 33번 부위는 치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치근면을 루트 플래닝을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완전히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발치를 하면서 동시 식립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발치와 부위에는 염증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철저한 데브리망, 큐레티지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주가 안 좋은 경우는 저는 발치와에도 인텍트한 뮤코자와 그래듈레이션 티슈라고 생각되는 부위, 그 경계 부위에 칼을 넣어서 그 블레이드가 완전히 뼈까지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면 이제 발치와의
염증성 유가 조직을 이렇게 덩어리로 제거를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저거를 그런 인시전이 없는 상태에서 큐렛으로만 제거를 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플랩, 링괄이나 버컬 쪽에 티슈 택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제거가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2번 저 자리를 보게 되면 지금 발치하면서 약간 라비알 쪽에 테어링이 됐는데요. 지금 저렇게 덩어리로 염증 조직이 한 덩어리로 제거가 됐죠. 저렇게 쉽게 좀 한 덩어리로 제거를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인텍트한 뮤코자와 그레일레이션 티슈의 경계 부위에 15번 블레이드로 명확하게 본까지 인시전을 줘서 저렇게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서 한 덩어리로 제거를 유도하는 게 수술을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워낙 32번 부위는 염증이 심했고요. 42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상태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염증 조직을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링구알 쪽 플랩을 엘리베이션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링구알 쪽은 항상 레비알 쪽만 플랩을 제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링구알 쪽도 확실하게 제거를 플랩 엘리베이션을 해줘야 되죠. 지금 그 과정에서 일부 제거되지 않았던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제거를 방금 따로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거하고 있는 과정은 조바노백 13KTG라고 하는 일종의 백액션 치즐, 그리고 한쪽은 일반적인 약간 커브드 스트레이트 치즐인데요. 저런 부위는 엘리베이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백액션 치즐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거는 플랩을 술자 쪽으로 당기면서 플랩을 엘리베이션 할 때 조직의 테어링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폰틱 부위는 엘리베이션이 됐고요. 지금 42번에서 32번으로 가면서 레비알 쪽에 이제 플랩을 좀 더 충분히 엘리베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까 발치할 때 염증 조직이랑 이렇게 붙어 있었던 치근이 발치가 되면서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32번 그 진지발 마진의 미들 쪽에서 약간 테어링이 됐어요. 그래서 저 부위가 저렇게 염증이 조직이랑 들러붙어 있다 보니까 그 부위를 테어링이 됐기 때문에 조심해서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플랩 엘리베이션을 하다가 15번 나이프로 다시 염증 조직과 플랩의 경계를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시키면서 염증 조직이 남아있는 부위를 추가적으로 제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34번 치아를 보게 되면 근심 쪽 치근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사실 저 부위는 병적인 스멘툼과 캘큘러스가 있기 때문에 염증 조직 제거와 함께 루트 플래닝을 조금 철저히 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조금 편집으로 좀 간단히 지나갔는데, 저 부위에 이제 32번 자리가 뼈가 찰려면 33번에 저 치근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루트 플래닝을 잘 해줘야겠고요. 이제 계속 영상을 보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익스트랙션 앤 이미디엇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는 염증 조직을 무엇보다도 깔끔하게 다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플랩을 충분히 엘리베이션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프라이머리 인텐션 힐링이 잘 되게끔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알비올라 리지 위트를 조망하면서 식립 포지션을 혼동하지 않게끔 그렇게 양쪽 플랩을 다 충분히 제껴야겠죠. 그리고 완전히 큐렛으로 제거되지 않은 염증 조직 티슈 택들이 남아있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저런 8번 카바이드 라운드 바로 저렇게 회전을 하면서 갖다 대게 되면 카바이드 바의 어떤 그 회전하는 그 날이 염증 조직 티슈 태그를 이렇게 휘감으면서 저렇게 휘감아서 쉽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고리식을 할 골면이 대부분 특히 중요한데 그 부위에 연조직이 남아있지 않게끔, 특히 염증 조직은 골아대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확인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번 임플란트 쪽에
약간 그 칼이 덜 들어갔던 부위에 그래뉼레이션 티슈는 지금 다시 한번 제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링으로 들어가는 거죠. 드릴링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잘 잡고 그대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발치한 자리에 어떤 그 발치와 소켓의 사면에 드릴링을 할 때는 처음부터 축을 임플란트 식립 축으로 잡으면 되게 에이펙스 쪽으로 많이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링구알 쪽 사면에 약간은 레뷰 버전 낸 것처럼 처음에 린데만 드릴을 시도를 했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다음 단계 드릴링을 하면서 드릴의 각도를 조금씩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니셜 린데만 드릴이 들어갔을 때보다는 약간 더 축이 세워진 게 보이죠. 그래서 차츰차츰 드릴링을 하는데, 지금 인접에 치아가 있고 바짝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드릴 익스텐전을 썼습니다. 드릴 익스텐전을 쓰지 않으면 옆에 치아에 걸리면서 드릴링 위치가 자꾸 근심적으로 밀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직경은 지금 3.6입니다. 3.6이니까 인터널 저런 서브 타입 임플란트 중에 가장 직경이 작은 편에 속하고요. 일단 하나를 심어 놓은 다음에는 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저런 패스 파인더 혹은 패스 핀을 꽂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지금 반대편 측절치에 드릴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측절치가 아니라 이제 중절치죠. 측절치는 워낙 골파괴가 심해서 제가 이제 31번 중절치 자리로 식립 위치를 정했습니다. 근데 저 부위는 오히려 폰틱 부위라 뼈가 조금 과도하게 조금 레벨이 수직적으로 있는 부위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33번 쪽은 뼈가 트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드릴링을 하다 보면 드릴이 자꾸 저런 식으로 뼈가 있는 하드번 쪽에서 뼈가 없는 33번 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드릴링하는 동작을 보면 밀리지 말라고 지금 핸드피스의 헤드 부분을 왼손에 검지손가락으로 단단히 지지를 하고 카운터 싱크까지 지금 31번에 근심적으로 주고 식립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식립을 지금 하고 토크가 조금 과도하게 걸린 편이었는데, 지금 라쳇으로 깊이를 조금만 더 넣어볼까 하면서 라쳇을 지금 뎁스 컨트롤을 옆에 꽂아놓은 핀을 보면서 식립 깊이를 맞추려고 라쳇을 조금 돌려서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런 과정에서 임플란트가 조금 더 디스탈로 티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33번 쪽은 본 월이 없죠. 그리고 저 42번 심어놓은 임플란트 쪽은 뼈가 많다 보니까 드릴링부터 의도를 많이 줬지만 자꾸 임플란트가 디스탈로 티핑이 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린데만 드릴로 다시 한번 셀렉티브하게 저 31번 임플란트의 미지알 사이드에 셀렉티브 커팅을 추가적으로 더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지금 42번 임플란트와 패스가 좀 같게 들어가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립 깊이도 거의 유사하게 맞춰졌죠. 나중에 보시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 42번 임플란트를 조금만 더 깊게 심었어야 되는 그런 후회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일단 이렇게 식립을 한 후에 임플란트 주변에 고리식을 해야 되죠. 지금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을 커버하기 위한 베리어 멤브레인인데, 요거는 O6 플러스라는 그런 차단막입니다. 라이보스 메커니즘으로 이제 제조사에서 말하기는 가장 퓨리티가 높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O6 멤브레인인데, 지금 보시면 두께가 되게 두껍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멤브레인 역할을 하면서도 티슈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확보할 때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힐링 어버 주위로 저렇게 구멍을 먼저 이제 시저로 접어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임플란트 42번 발치와 소켓에 고리식을 하고, 지금 방금 한 거는 폰틱 부위로 나중에 처리할 32번 발치한 자리 발치와 소켓에 발치와 소켓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는 고리식을 했고요. 사실은 32번 저 자리는 31번의 디스탈 쪽이 다 스레드가 노출되어 있는 거가 문제고, 지금 하게 되는 42번 임플란트 발치즉 식립한 부위는 레비알 쪽에 지금 발치와 소켓 쪽에 디스턴스 디펙트가 있죠. 그래서 그 부위가 고라가 잘 돼줘야 임플란트가 문제가 없이 나중에 안정되게 오랫동안 오클루잘 로딩을 견딜 수가 있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지금 주는 과정은 페루스타일 릴리징 인시전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레비알 쪽에 고리식을 하고 볼륨이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인텐션 힐링을 유도하기 위해서 페루스타일 릴리징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넘겨서 페루스타일 포켓에다가 저 O6 플러스 멤브레인을 저렇게 접어 넣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비알 쪽에 저렇게 위치를 시켰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또 하나 조각을 32번 임플란트 레비알 쪽도 32번 발치와 소켓인데 레비알 쪽에 디펙트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다 하나 더 배리어를 넣고 이제 봉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2번 임플란트는 발치와 소켓이랑 힐링 어벗의 어떤 그런 사이즈가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1번 자리에 심은 부위는 힐드리지였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조금 이제 봉합할 때 힐링 어벗이 조금 애매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반면 32번 자리는 노출이 되는, 발치와의 그 소켓의 오프닝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호라이즌탈 매트리스 슈처로 처음 슈처를 미드라인부터 잡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6호 나일론이 되겠고요. 릴리징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쭉 당겨 오니까 비교적 플랩이 어프록시메이션은 패시브하게 이루어졌고요. 6호 나일론 니들 사이즈는 12mm로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모든 조작들이 아주 델리케트하게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호에 12mm 조금 작은 리드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42번 임플란트와 43번 기존에 심겨져 있던 임플란트 사이에 있었던 그 인터덴탈 파필라 부분이죠. 저 부분을 키슈처로 마찬가지로 일단 봉합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인에서 하고 지금 키슈처, 일종의 키슈처인데 양쪽에 치간 유도 쪽을 봉합을 해놓게 되면 플랩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42번 쪽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32번 쪽인데, 이쪽은 지금 발치와 그 오프닝 부위의 멤브레인이 레비알 쪽에 되어져 있고 식립이 안 돼 있죠. 반면 31번에 식립한 부위에 힐링 어벗이 끼워져 있고, 그 32번 쪽으로는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도 사실 힐링이 잘 되지 않으면 31번에 심겨진 임플란트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가는 스레드가 노출되고 고리식재가 탈락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쪽의 치간 유도 부위도 지금 버리칼 매트리스 슈처로 가급적이면은 좀 플랩의 어프록시메이션을 정교하게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쪽에 버리칼 매트리스를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33번도 이왕 32번 자리에 뼈가 잘 돼주면 동요도도 줄어들고 치주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도를 했고요. 지금 31번 자리에 심겨놨던 임플란트의 힐링 어벗은 그냥 무시하고
약간 릴리징을 줬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인텐션 힐링을 하듯이 플랩으로 그냥 써머지 시키듯이 덮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2번 자리에 오프닝 사이즈를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하면 알아서 힐링이 되면서 약간 플랩이 점점 벌어지면서 이제 힐링 어벗이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힐링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 걸로 그냥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플랩 마진을 힐링 어벗 위로 그냥 덮어서 봉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과 43번 사이에 머리칸 이시전 줬던 부위를 봉합을 했고요. 지금 42번 발치한 부위의 레비알 쪽에 보면 발치와 소켓이 너무 커져 있죠. 그러니까 저 부위는 조금 더 어프록시메이션이 필요한 부위인데 인터럽티드 슈처를 하게 되면 플랩이 얇기 때문에 이제 테어링이 되고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호라이젠탈 매트리스 슈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전 힐링 어벗의 레비알 쪽 벌어진 노출된 멤브레인을 가급적인 사이즈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의도의 봉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부위가 벌어지지 않고 지금 노트를 저렇게 만들면서 조금씩 당기면 힐링 어벗 주위에 노출된 그런 멤브레인 사이즈를 가급적이면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봉합을 호라이젠탈 매트리스 슈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몇 군데 봉합을 더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마무리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한번 저렇게 깨끗하게 이리게이션을 해주고 이제 완성된 모습이 포토로 촬영한 게 이제 이런 상태죠. 지금 보시면 42번 임플란트 레비알 쪽에 지금 O6 볼륨엑스 멤브레인 일부가 살짝 노출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32번 발치한 자리 소켓 부위도 약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들은 그 위로 이제 상피가 마이그레이션 돼서 힐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출된 부분들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타격을 크게 받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립 직후에 촬영한 OPG 모습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31번 자리에 식립을 하고 발치했던 32번 자리는 고리식을 한 게 보이고 있죠. 자, 수루 31번 자리 식립한 임플란트의 그 콘빔 CT 섹셔널 이미지가 되겠고요. 32번 발치한 자리 리치 프리저베이션 한 자리 고리식한 섹셔널 이미지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레비알 쪽에 뼈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멤브레인을 대고 고리식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41번이 아니라 이제 42번입니다. 이거 오타인데 42번 자리에 보시면 발치하고 발치 즉시 식립한 게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콘빔 CT의 3차원적인 이미지가 되겠고요. 환자분이 흡연도 하시고 하는 분이라 간곡하게 금연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요게 2주 이제 실밥 빼러 오셨을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환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프라이머리 인텐션 힐링을 시키게끔 서머지 시키게 했지만 약간씩 이렇게 벌어지면서 힐링 어벗이 자연히 노출이 됐고요. 지금 걱정했던 그런 부위는 이렇게 더 많이 노출되거나 하지 않게 비교적 양호한 힐링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요 33번 치간유두 쪽이 서로 접합이 되면서 힐링이 됐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발치를 하면서 그 염증성 유가 조직이 레비알 플랩이랑 들러붙어 있었는데 흔들면서 발치를 하면서 요 테어링 됐던 부위가 그대로 저런 식으로 이제 디펙트로 남게 됐죠. 그래서 힐링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달이 됐을 때 이제 인상을 뜰 때 모습인데요. 두 달이니까 조금 빨리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기 고정이 좋았고 환자분께서 이제 조금 계속 불편감을
플리퍼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시면서 조금 인상을 좀 빨리 뜨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웠던 거는 연조직이 원래 조금 바이오 타입이 띡 타입이었던 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비교적 연조직이 좀 풍부하고 좀 두껍게 그래도 잘 아물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많이 벌어지거나 퇴축이 오거나 하지 않고 임플란트 주변에 저렇게 각화 지운이 좀 충분히 형성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인상 코핑을 이제 연결한 모습이 되겠고요. 처음에 기억나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고정이 됐던 거를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 드릴링을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두 개의 어떤 패스가 비교적 잘 일치한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는 33번 동요도를 줄이기 위해서 레진 와이어 스플린팅을 했는데 저 와이어 밑으로 러버 인상제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변형이 되고 러버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알지네이트를 믹스해서 알지네이트로 저렇게 블록아웃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상 코핑이 잘 체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한 표준 촬영이 되겠는데요. 지금 요 부위의 그 뼈들은 자연히 드릴링 하면서 일부 삭제가 됐고 나중에 이 2달 정도 기다리면서 리모델링이 된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조금 나중에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던 게 요 42번 임플란트를 조금만 더 깊게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상을 떠서 이제 최종 보철물을 어벗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잇몸 상태가 조금 이렇게 머추레이션이 덜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임시 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접착을 하고 조금 쓰게끔 그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장착한 후에 촬영한 OPG와 표준 촬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시 접착을 한 게 이제 나중에 좀 쓰다가 탈락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플리퍼를 쓸 때보다는 확실히 고정성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니까 주변의 잇몸 상태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머추레이션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보철물을 다시 이제 조금 더 리텐션이 충분한 세멘으로 접착을 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부위에 폰틱 부위가 되겠는데요. 폰틱 부위에 이제 음식물이 낀다거나 할 때 이제 슈퍼플로스 같은 걸로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대부분 착탈이 되게끔 스크류 타입을 선호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식립을 하고 이제 세멘 타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금 식립 위치라든지 어벗의 어떤 디자인상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멘 타입으로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부위에 이젝터를 넣어서 이제 철거를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치료가 끝난 후에 촬영한 콘빔 CT를 보면서 한번 이벨리에이션을 해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32번은 이제 발치를 하고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던 부위예요. 그래서 지금 수술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31번 자리에 심고 33번과 31번 임플란트 요 사이에 고리식을 했던 부위인데 레비얼 쪽에 지금 이렇게 보면 뼈가 없죠. 근데 지금 촬영한 콘빔 CT에 보면 그래도 하드 티슈의 어떤 명확한 연속성이 조금 생겨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 임플란트에 노출됐던 그 부위와 연속성을 봤을 때 그대로 잘 고리식했던 게 하드 티슈로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게 좀 더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봐야 좀 더 머추레이션 된, 잘된 뼈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1번 자리는 힐드리체 폰틱 부위였는데 그 부위에 식립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되겠는데요. 요 자리는 절반 정도는 뼈의 레비얼 쪽이 감싸져 있지만 디스탈 쪽은 조금 노출이 돼 있었는데
일단 콘빔 시트로 봐서는 충분히 본 하우징 내에 잘 위치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발치 즉시 식립한 부위가 되겠는데요. 이 부위 역시 수술할 때 보면 발치와 소켓에 갭 디펙트가 있었고 임플란트 스레드가 저 소켓에서 한 서너 스레드는 노출된 상태였는데 인트라 소켓 본 그래프트를 시도를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식립 깊이가 약간 좀 더 깊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스레드의 한두 개는 레비알 쪽에 하드 티슈로 감싸지지 못한 부위가, 그래서 조금만 더 깊게 심었었더라면 좀 더 그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립하고 수술한 지 1년 됐을 때의 오소 펜토모그램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1번, 42번 약간 이렇게 해서 식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비교적 본 레벨의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33번 부위도 지금 보시면 고리식했던 부위는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근심 쪽에 미지알 쪽에 루트 쪽에 PDL 스페이스 부분이 좀 더 와이드닝 된 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위는 실제 진정한 페리오돈탈 리가먼트로 리제너레이션이 되지 않아서 긴 포켓으로 남아있는 디펙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32번 자리에 심지 않고 31번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33번 이렇게 치주가 안 좋은 치근과 근접해서 식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빌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식립 위치를 31번으로 가져갔던 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케이스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악 전치부에 발치 즉시 식립을 했던 케이스인데 일단 치주염이 심했기 때문에 염증 조직을 아주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무엇보다 나중에 고리식한 게 골아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에서도 제가 편집을 시간 관계상 좀 하긴 했지만 그렇게 염증 조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을 조금 많이 포착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야 추후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드릴링 스킬에 관한 건데 특히 42번 발치와의 소켓의 사면에 드릴링 할 때에 처음 드릴링 하는 각도와 점차 확대해 가면서 최종 임플란트 내가 원하는 식립 패스와 유사하게끔 드릴링을 가져가는 그 테크닉. 또 한 가지 31번 자리에 드릴링을 할 때는 32번 쪽이 발치와 소켓으로 디스탈이 본이 없고 31번 임플란트 드릴링의 미지알 쪽은 힐드 리지라 하드본이기 때문에 드릴이 자꾸 디스탈로 밀리죠. 그래서 식립이 약간 디스탈로 티핑 됐던 거를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추가적인 드릴링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식립 패스를 잘 가져갔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의 드릴링은 굉장히 몇 단계만 그러니까 얼마 몇 단계 안 하면 바로 식립, 임플란트가 워낙 다이아미터가 작기 때문에 식립을 해야 되는 거라 드릴링 할 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린데만 드릴 같은 걸로 사이드 커팅을 해서 임플란트가 내가 원하는 패스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가져가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 GBR을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랜스뮤코잘 힐링을 통한 GBR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발치와 주위에 이렇게 플랩이 벌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플랩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슈처할 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런 플랩을 핸들링하고 제가 또 실수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처음에 발치하면서 테어링이 왔던 부분,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계속 눈에 띄는 디펙트로 남았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발치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걸 막으려면 발치하기 전에 인텍트한 뮤코자와 그래듈레이션 티슈 사이에 15번 블레이드로 먼저 인시전이 들어갔어야 저런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저렇게 발치와 소켓 그리고 리치 프리저베이션 했던 부위에서 고라가 잘 되게끔 하려면 발치 즉시 승립도 굉장히 이런 티슈 그리고 플랩 핸들링이 굉장히 젠틀하게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치겠고요. 이런 하악 전치부 유사한 이런 시술이 사실은 빈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iologics.